저 아직 19금 시작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밤새. 안녕하세요. 유스패치의 유스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속담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얘기에 들어가기 앞서 같이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2010년 9월 11일에 있었던 제19회 한국어 능력 시험에 나왔던 실제 기출문제입니다. 지문은 1970년대에 발표된 최일남의 노새 두 마리라는 소설 중 일부 내용인데요. 지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내용을 줄여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노새, 그러니까 당나귀인데요. 이 당나귀로 연탄 배달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던 아버지가 어느 날 연탄 배달 중 마차가 엎어지게 되고 이때 노새가 달아나 버려요. 아버지와 아들은 노새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찾지 못해 열이 받은 아버지가 아들과 술을 진척 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 도망간 노새가 남의 가게집에 가서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사람을 다치게 하고 가게 물건들을 박살냈다며 순경이 찾아와서 이 집 노새가 튀는 바람에 여기저기서 많은 피해를 입었으니 도로 무슨 법이라나 하는 법으로 아버지를 잡아 넣어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이 얘기에 술이 확 깨면서 이 노새를 잡겠다며 뛰쳐나가 버리셨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19회 한국어 능력시험 65번 문제. 다음 중 아버지의 처지나 심리를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속담을 고르시오. 1번 갈수록 태산, 2번 그물에 든 고기, 3번 엎친 데 덮친 격, 4번 마른 아들의 날벼락, 5번 아닌 밤중에 훈두깨. 자, 정답은 과연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몇 번 생각하셨어요? 실제 시험에서 약 89%가 틀린 이 문제의 정답은 5번 아닌 밤중에 훈두깨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2번인 그물에 든 고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무려 83.07%의 응시자가 2번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웬 아닌 밤중에 훈두깨?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속담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뜻하지 않은 밤중에 누군가가 홍두깨를 들이댄다 라는 뜻으로 벼랑간 엉뚱한 말이나 행동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선뜻 생각하기에 웬 밤중에 길거리에서 홍두깨를 든 사람을 봤다고 하면 무섭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겠죠. 하지만 이 속담은 절대로 이렇게 풀이하는 속담이 아닙니다. 이번 준비한 이야기가 바로 이 아닌 밤중에 훈두깨인데요. 특별할 것도 없이 평소에도 자주 쓰던 이 속담. 사실 이 속담은 19금 단어였습니다. 홍두깨. 여러분들 홍두깨가 뭔지 아시나요? 요즘엔 사극에서도 이 장면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사극이나 한 5, 60년대 정도의 시대극만 봐도 어머니들이 집에서 이렇게 막 다듬이질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요즘엔 이 장면이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돌판 위에 옷감을 놓고 밤새 아낙네들이 토닥토닥 두드리는 그 장면. 여기에서 이 두드리는 몽둥이가 바로 홍두깨입니다. 지금처럼 다리미가 없던 시절 옷에 구김을 펴기 위해서 여자들이 집에서 해왔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팔옷불을 이용해 옷김을 다리는 방법, 그리고 이 홍두깨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이 홍두깨는 다림질을 하는 방법이라기보단 이 뻣뻣한 옷을 두드려서 부드럽게 만드는 방법이었는데요. 이 홍두깨가 왜 19금이 되었을까요? 자, 이제 시간은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시대로 올라갑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사실 성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는 아닌데요. 어쩌면 당연한 거죠. 우리는 옛 선조들 때부터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 해서 남녀가 서로 내외하고 함부로 말도 섞지 않는 그런 문화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고려시대는 그러지 않았어요. 고려시대 역사를 보면 고려말 공민왕은 미소년들과의 동성애를 즐겼고 그 미소년들에게 자신의 후궁을 범하게 하며
집단 행위도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또 민가에서는 남녀가 함께 물놀이를 하거나 목욕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고 하죠. 중국 송나라의 고려 견문록인 송하봉사 고려도경에 적힌 내용을 보면 흐르는 물에 남녀 구분 없이 옷을 벗고 목욕을 했다고 하니 어쩌면 고려시대가 지금 이 현대사회보다 더 개방적인 성문화를 가진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심지어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쉽게 헤어지기도 했고 재혼이든 사문이든 거리낌이 없는 문화였다고 해요. 이렇게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돌연 이성계라는 인물이 나타나 망해가는 고려를 딱 정리하고 나라를 세우니 뭐다? 조선이죠. 조선시대로 들어서면서 기존의 불교였던 국교를 유교로 바꾸게 되고 이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외형을 중시하는 성리학을 부품으로 삼죠. 이걸로 인해서 선비는 선비다운 외모와 성품을 가져야 하고 여자는 여자답게 순종적이어야 하고 남자는 남자답게 호탕하여야 하며 아이는 어른을 공경해야 하고 어른이 되었으면 그에 맞는 품성과 학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 강조되며 여자가 성의 눈을 뜨기 시작하는 7세부터는 남녀가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남녀 7세 부동석이 강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에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다가 조선시대에 갑자기 야 다 안 돼 나 참아 이런 생활을 하게 된 거죠. 특히나 이성계의 아들이자 조선 3대 왕인 태종 누구? 이방원. 이 이방원에 의해 뭐가 만들어지느냐? 바로 삼가금지법입니다. 이 삼가금지법이라는 게 양반의 정실 부인이 3번 이상 혼인하면 그 자녀에게 불이익을 줘서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등 관직 등용에 제약을 주는 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여자들 재혼 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재혼을 했다? 그러면 내 자식들이 출세를 못한다 이겁니다. 이로 인해 조선시대 여인들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도 평생을 수절하며 지내야 했던 겁니다. 또 그게 당연시 여겨졌고요. 그런데 조선시대 서민들의 평균 수명은 35세였단 말이에요. 아직 창창한 나이에 남편을 일찍 보낸 여인들이 평생을 수절하며 보내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무슨 문화가 생겨나느냐? 보쌈 문화입니다. 밤중에 몰래 집에 와서 여자를 이불에 싸서 데리고 도망간다는 일종의 약탈혼인데요. 이게 여기에 되게 재밌는 사실이 보쌈은 여자만 당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젊은 나이 혼자서 독수 공방하는 딸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에 양반가에서는 친정에서 몰래 총각을 하나 보쌈에다가 딸의 방에 넣어서 하룻밤을 보내게 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그 총각을 죽여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되게 무섭죠. 이게 소문날까봐 그랬다고 해요. 이렇게 인간의 3대 욕구 중 하나인 성욕을 어떻게든 참아내기 위해서 이 수절한 여인들이 잠이 오지 않는 기나긴 밤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바늘로 허벅지를 막 쿡쿡 찌르기도 하고 냉수 한 사발을 벌컥벌컥 마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밤새 다듬이질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대체 왜 19금인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이 홍두깨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밀가루 반죽 등을 평평하게 만드는 방망이라고 나와 있지만 다듬이질을 할 때 쓰는 방망이도 홍두깨라고 부릅니다. 기본적으로 두께도 있고 길이도 있는 편이죠. 굉장히 단단한데 최고로 치는 홍두깨는 박달나무로 만든 홍두깨라고 합니다. 어느 집에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홍두깨는 잠이 오지 않는 밤 과부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물건이었는데요. 저 아직 19금 시작 안 했습니다. 저는 그냥 밤새 다듬이질을 한다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 홍두깨가 은유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할 때 쓰기도 해요.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맞습니다. 남성의 중요 부위를 표현할 때 홍두깨라는 단어를 은어로 썼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야밤에
여자 혼자 사는 집에 월담을 해서 보쌈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정만 통하고 가는 경우도 생기죠. 과부가 되거나 소방맞은 여인이 이른 새벽에 일부러 서왕당에 나가 보쌈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수절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다 해도 수절이 미덕이니 유교 문화가 지배적인 이 시대에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 홀로 된 여자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한 사실이 발각되면 사회적으로 거의 매장당하는 수준으로 봐야 했던 시기였기에 이런 은밀한 사생활은 아무도 모르게 모두가 잠이 든 야심한 밤에 이뤄져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잦은 만남에 점차 대담해진 남자가 급기야 대낮에 또 여자의 집을 찾는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 쓰는 말이 뭐다? 아니 이게 웬 아닌 밤중에 홍두깨야? 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는 의도치 않은 밤중에 누군가 홍두깨, 방망이를 들고 있어서 너무 당황스럽고 놀랐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뭐 좀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의도치 않은 밤에 혹은 밤이 아닌 낮에 불쑥 나타난 남자를 보며 아니 이게 웬 아닌 밤중에 홍두깨야? 라는 상황에 쓴다는 겁니다. 좀 더 길게 얘기하면 이거잖아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유분수지. 오늘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속담의 참 뜻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홍두깨 관련해서 홍두깨를 비슷한 의미로 쓰는 속담이 더 있어서 가지고 와봤어요. 홍두깨 같은 자랑. 뭔지 아시겠죠? 크게 내놓고 말할 만한 자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홍두깨에 꽃이 핀다. 홍두깨에 꽃이 폈어요. 뜻밖의 좋은 일을 만나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끝으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 문제 이제는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이 지문의 내용이 매우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맞지, 사전적 의미도 뜻하지 않은 밤중에 누군가가 홍두깨를 들이댄다 라고 갑자기 엉뚱한 말이나 행동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니까 맞잖아 라고 생각했었겠지만, 여기서 누군가 들이댄 홍두깨는 그 홍두깨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이 그물한 고기는 왜 맞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기출문제집인데 여기에는 그냥 풀이가 5번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지문을 보면 순경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잡은 물고기, 그물한 물고기가 맞다는 거죠. 자, 준비한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뉴스패치의 유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